이번 영상은 로런츠 자포 변환식을 통해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 로런츠 자포 변환식, 우리가 이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배우면 먼저 시간 지연에 관한 그런 케이스, 마치 기차 위에서 빛을 갖다가 기차 진행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렸을 때, 내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 해놓고 시간 지연에 대한 식을 유도하는 걸 배우고, 또 길이 수축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보는 것은 로런츠 자포 변환식이잖아요. 그래서 로런츠 자포 변환식이 이런 우리가 처음 도입부에서 배운 그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로런츠 자포 변환식하고 시간 지연을 갖다가 한번 연결시켜 봤는데요. 우리가 시간 지연식에서는 대략 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dt 같이 미분형으로 썼는데요. 그냥 해서 이거 갖다가 t 반은 감마분의 1 t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t반은 감마분의 1t 이런 식, 또 dt반은 감마분의 1 dt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t바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는 5바 좌표계, 이건 5라는 좌표계를 생각할 때 5라는 좌표계를 5바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5의 좌표계를 5바 의 좌표기를 나타내는데 5의 좌표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5의 좌표기로 표시하는 거죠. 5바를. 그러니까는 5바 좌표기를 갖다가 5의 좌표기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로런츠 좌표기식을 갖다가 쓰는 식이 이거잖아요. x 반은 x 감마 x 마이너스 vt, t 반은 감마 t 마이너스 c 제곱 v x.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이 수축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요거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또 이제 역 로렌츠 변환이라고 해서 인버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두 개 갖다 비교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렌츠 좌표 변환식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d 미분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미분형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식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dx dt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dt바는 감마분의 1 d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dt바가 dt가 그래서 이제 dt를 갖다가 빼내야 됩니다. dt를 빼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마치 연립방정식처럼 형태로 해서 이 dx를 갖다가 항을 없애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소거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dx 갖다가 소거해서 없애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거를 갖다가 없애주려고 하면은 c제곱분의 v dx 이런 식으로 했고, c제곱분의 v를 갖다 위에다가 여기서 곱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c제곱 vx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주면 없어지잖아요. c제곱 v를 갖다 c제곱분의 v를 곱해준 겁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갖다 풀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일반 c제곱 dt. 그래서 이거는 감마 제곱분의 1. 여기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오니까 감마제곱분의 1. 그래서 dt바 플러스 c제곱분의 v dx 바는 감마분의 1 dt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일부
dt 반은 하니까 여기서 뭐 dx 반을 소거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dx 바를 소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요거 dx dt 바를 갖다가 dx 랑 dt의 어떤 그런 표현식으로 엮여져 있는 표현식으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저기 뭐야 5에서 dt를 갖다가 소거시켜줘서 dx와 dt dx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dx를 소거시켜줘서 dt에 관한 dt는 해서 dt를 dx랑 dt바로 나타내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dt는 dt와 dt바와 dx바의 실 갖다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5 좌표계에서 시간 d의 변화량을 갖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dt바랑 dx바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dt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5에서 우리가 5라는 좌표계에 있는데 5바에서 우리가 시간 dt가 흘렀을 때 5바에서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dt바와 dx바를 갖다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터 알고 있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차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에서 빛을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쐈었고 외부에서 보고 내부에서 봤을 때 관찰자 해서 우리가 시간 지연식을 갖다 유도할 때에는 어떤 거냐 dx바가 여기서는 dx바가 0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차의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차에서 빛이 수직 방향으로 갔잖아요.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저희가 우리가 설명할 때 빛의 방향이 이쪽 진행 방향 쪽에 성분이 있으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수직으로 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이 그 말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좌표 했을 때 이쪽으로 진행 방향 쪽에 방향 성분이 있으면 dx바가 생겨서 dx바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시간 대 시간끼리만 비교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쪽에서 시간의 성분과 이쪽에 있는 시간 성분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dx바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순전히 한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 가지고 이 움직이는 곳에서 시간의 흐름을 비교하는 거죠. 뭐 여기서 우리 5의 기준에서 시간의 흐름은 움직이는 곳에서는 그 시간과 위치의 영향을 다 받는데 위치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이걸 dx바가 0이 되는 곳에서는 순전히 그곳의 시간과 시간대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0이 되면 dt바는 감마분의 1 dt다. 그래서 우리가 d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 5의 기준계에서 dt 그 안에 내부에서 시간의 흐름은 감마분의 1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감마는 항상 0보다 1보다 같거나 크죠. 감마는 그래서 이제 v가 0일 경우에는 감마가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0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쓸 일이 없죠. 보통 v는 다 0보다 크고 0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v는 0이 아닌 경우가 주로 다르기 때문에 감마는 1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0이 아닌 경우에는 또 감마분의 1은 그래서 감마분의 1은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여기 1보다 작게 되니까 1보다 작고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보다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포함한다면 무한대인 경우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마분의 1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dt바가 0이 되죠.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래서 시간 지연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지연 우리가 식에서 배웠던 거 그거를 로런츠 좌표식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면은
좋지 않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로런츠 좌표 변환식에서 길이 수축을 또 연결시키면, 이번에 길이는 우리가 5라는 좌표계에서 이제 길이가 또 얼마큼 나왔는데, 네, 그 길이가 5 좌표계에서는 5바에서는 얼마만큼의 길이가 되는 것이냐. 5바에서 재는 길이가 우리가 보통 정지했을 때 보는 길이죠. 예. 움직이지 않고 봤을 때 이 물체가 오브젝트의 길이를 갖고 있는 길이가 멈추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멈추었을 때, 정지했을 때의 길이가 5바에서 보는 거죠. 이 물체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dx바는 감마분의 1 dx바다. 뭐 dx바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5바에 있는 그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5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x는 이런 식으로 되고 t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역변환식인데요. 우리가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여기 5고 5바면 이쪽이 이제 x방향, x 또는 x바 방향이잖아요. 예, 방향이. 예. v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에서 v를 나타내잖아요. 예. 근데 5바를 기준으로 하면 v가 이쪽 방향으로 v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말은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칼라로 쓰면 마이너스 v. 예. 1차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벡터의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v로 씁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v로 쓰니까 여기는 아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 부호들이 플러스가 바뀌죠. 이게 마이너스 v가 돼서 플러스. 예.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들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v가 들어간 꼴이죠. 예.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쭉 전개를 갖다가 하면은 네. 쭉 전개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 소거를 갖다 또 똑같이 시켜서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거하는지도 제가 여기다 그림을 표시해 놨습니다. 예, 양변에다 v를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분의 v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소거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dx가 나오죠. 그래서 dx-vt는 예, 감마분의 1에서 감마제곱이 감마분의 1 dx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갖다가 dx 어떤 길이를 갖다가 잴 때는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잴 때는 우리가 우리 좌표계의 길이랑 시간을 갖다가 시간의 흐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물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속도도 관련돼 있고, 예, 그래서 그걸 다 고려를 해야지 해서 dx 이 물체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이를 갖다가 측정하려면 움직이는 물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관계식이 감마분의 1 dx바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물체에 갖다가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잴 때 그 물체의 속도와 그 물체가 우리 좌표계에서 얼마만큼의 dx 길이를 갖고 있는지, 좌표상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좌표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만큼인지, 좌표의 변화량에 관련해서 또 시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좌표라는 것은 좌표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좌표와 시간이 같이 있죠. 시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좌표가 이렇게 x1, t1, x2, t2 있으면 좌표의 변화량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량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다 해야지만이 그 물체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dx바를 알기 위해서 dt를 0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좌표계에서 우리가 좌표계로 두 개의 길이를 측정할 때 좌표를 측정할 때 우리가 여기 시간을 먼저 앞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했을 때 뭐 t1 그다음에 x1 t2 x2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t1과 t2 값을 같게 한 좌표 두 개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를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끝단이 있는데 양끝단이 있을 때 양끝단의 물체의 길이를 재려고 한다면은 그 끝단의 시간의 값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dt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길이의 값을 갖다가 그런 좌표만이 길이를 갖다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이 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dt를 0으로 보내면 0이 되니까 dx가 남죠. 그래서 dx는 감마분의 1 dx다. 그래서 dx 바라는 것 갖다가 l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L0, 여기 dx 바를 L0라고 보고 그 물체의 고유 길이 L0라고 보고 dx는 우리가 5 좌표계에서 길이를 쟀을 때 L, 그래서 L은 감마분의 1 L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5라는 좌표계에서 길이를 쟀을 때 길이 L은 이런 그 5바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이 물체의 좌표계에서 잰 그 물체의 고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정지했을 때의 길이 L0 우리가 봤을 때 정지했을 때의 길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보는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는 그 물체의 길이 L0의 감마분의 1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마분의 1은 1보다 작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V가 0이 아닐 때요. 그래서 L0는 L은 항상 L0보다는 작게 되죠. 그래서 길이 수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런츠 좌표 변환식하고 우리가 했던 길이 수축 처음에 배우고 했던 이런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 로런츠 변환식과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들이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